첫 번째 가보죠. 바리캉 폭행범 혐의 부인입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일명 바리캉 폭행남 사건의 그 가해자 김모. 자,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 가족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 두 차례나 그자가 저지른 만행을 영상, 사진, 녹취를 통해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 거의 다 부인했답니다. 네,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경기도 구리시의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수차례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거의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공소사실에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이요.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감금, 협박, 강간 등의 혐의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 일부만 인정을 했고요. 김 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거고 또 성관계도 성폭행이 아니었다.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있던 이 피해자의 아버지 재판 말미에 그러면 안 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했습니다. 자, 들으셨죠?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네 만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니 혹시 그런 거 믿고 저러는 걸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런 걸 믿고 그러면 더 큰일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변호사분들을 이렇게 선임을 했다라면 아직 그 변호사분들이 설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걸 변호사들이 그런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부인해서는 안 될 종류의 사건이고 빨리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근데 선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분들이 아직 일을 다 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이어가죠. 한밤 도심 폭죽 펑펑입니다. 자, 아닌 밤중에 폭죽이라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경찰이 오토바이 폭주족을 저렇게 뒤쫓습니다. 자, 고개주행도 모자라서 경찰을 향해서 보셨죠? 펑펑 폭죽 발사. 예. 자, 그러든지 말든지 중앙선을 막 넘고 말이죠. 아, 중앙선 넘고 역주행까지 저러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경찰, 나 잡아봐라 조롱까지 하는데 예, 그래봤자 지들이 별 수 있을까요? 잡혀야죠.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폭주족한테도 테이저건 쐈으면 좋겠어요. 죽을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진짜? 예, 마음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폭죽을 지금 경찰한테 조준을 한 겁니다. 지금 13명인데요. 대부분 고등학생이에요. 한 명은 19세가 되지만 나머지 다 고등학생이고 이 중에 이 2명은 무면허 운전이고 16세 고등학생 3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위반 횟수가 120회 정도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은 동네 친구들이고 호기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경찰이 또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심각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테이저건 맞고 꽈당입니다. 테이저건 나오네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려요. 버리세요. 칼 버려요. 내려놓으세요. 칼 버려요. 칼 버리시라고요. 선생님은 현 시간부로 특수 공무집행방해 하는 법을 뜻합니다. 변명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 의견이 있으시고 신청서가 없으시면 청구할 수 있으며. 자, 흉기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아서 걱정인데 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8월 14일 경기 수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입니다. 어떤 남성이 흉기 들고 행패 부린다 이런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가보니까 한 가게 앞에 이 8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보자마자 경찰은 테이저건 또 3단봉 꺼내 들었습니다. 버리라고 수차례 고지를 했는데 남성은 흉기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찰에게 따지는 듯이 말하면서 다가갔다고 합니다. 찌르는 듯이 치켜드는 순간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했던 겁니다. 이 테이저건에 맞은 남성은요,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흉기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제압이 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 교제했던 70대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다가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저렇게 난동을 피운 거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유. 자, 교수님,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맨날 방송에서 사건 반장에서 3단봉 쓰지 말고 테이저건 쏘세요라고 하니까 아, 너 그 진행하는 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지나치게 뭘 지나칩니까? 저분들이 말이죠. 내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더군다나 테이저건 지금 이렇게 좀 더워가지고 옷을 가볍게 입으니까 그나마 저렇게 효과가 있는 거지. 날 추워져가지고요. 겨울옷 입게 되면은 저거 맞아도 멀쩡합니다. 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플로리다 같이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런 쪽에는 좀 그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이제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흉기를 들고 이렇게 그 위협하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한번 커다란 홍역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위험 그 곤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특이한 게 두 가지인데요. 현행범 체포된 그 남성의 그 연령이 80대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범행 동기가 과거에 만났던 70대 여성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그 기억에는 테이저건을 맞았던 가장 그 고령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예.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경찰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어떤 그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제 겨울 돼가지고 두꺼운 옷 입게 되면요. 테이저건 맞아도 이게 피부에 닿질 않아가지고 계속 난동을 부린다니까요. 다음 이어가죠. 망가뜨리고 주랭랑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저 화면 위쪽 차량 주목해 주세요. 주차하려는지 띠리리리리리리리 후진합니다. 자, 그런데 꽝! 주차 차단기를 밟아버렸어요. 저렇게 꽝! 자, 저 차 뭐 부딪혔나? 하더니 그냥 쉥 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저 주차 차단기 그냥 플라스틱 구조물인 줄 알았는데 박 변호사님, 네. 저거 되게 비싼 거래요. 차단기가 사실은 뭐 싼 게 아닙니다. 차단기가 저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불법 주차가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저런 것들을 설치했던 것 같은데 이 세워봤는데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단기를 그냥 훼손시키고 그냥 가버렸던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CCTV 설치해서 보고 있는데도 연락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문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원래 뺑소니는 교통사고 지금 낸 다음에 재물 손괴 후 도망갔을 때 되는데 사람 다친 건 아니지만 뭔가 재물 손괴가 있기 때문에 뺑소니, 도주차 사고 미조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진짜요? 네. 자, 양 변호사님 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글쎄 일단 저분도 굉장히 큰 비용 들여서 추가로 저걸 설치하고 CCTV까지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좀 눈에 안 띈다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게? 저 차단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의 사고가 아니라서 또 사람들도 도망갈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이 제보하신 분 입장에서는 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눈에 띄게 뭔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펑 하더니 와장창입니다. 자, 도로 위에 아찔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 차선에서 고속도로 잘 달리는 불박차. 자, 바로 그때 1차로에서 트럭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잘 가더니 갑자기 휘청. 왜 저래? 들이받고 쾅 전복됐습니다. 와, 저 그냥 적집을 다 도로 위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자,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아하, 알고 봤더니 주행 중에 바퀴가 펑 하고 터진 거였군요. 네. 자, 고속도로에 무슨 못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영상은 지난 2일에 인천 검단 쪽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찍힌 건데요. 그냥 보신 것처럼 짐을 가득 싣고 가던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중앙분리대 받고 가드레일 받고 한 바퀴 굴렀어요. 정말 대형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도 운전자분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직접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보이시죠? 저 철제 펜스입니다. 저게 도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저렇게 다행히 주변 분들 우리 시민의식 정말 투철하지 않습니까? 같이들 정리해 줘서 큰 사고가 이어지진 않았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뒷차량이라든가 2차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화물을 많이 적재하는 차량 같은 경우 평소에 점검 꼭 해야 합니다. 저거 큰일 납니다, 진짜. 아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지긋지긋 남편의 술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결혼 20년 차 부부인데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일단 한 번 마시면 무조건 2-3시까지, 새벽 2-3시까지 그냥 달린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술집 영업시간이 끝난다. 그러면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가리지 않고요.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 전에 한 번은 밤 12시에 자적에 친구를 데려와서 새벽 3시까지 퍼마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대판 싸우고 3일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는데 어찌저찌 화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화해를 하자마자 그날 바로 또 집에 직원을 데려와서 술판을 벌였던 겁니다. 이 문제로 싸우게 되면요, 남편은 당신이 문 열어줘 놓고선 왜 화를 내냐 이렇게 발끈한다고 합니다. 또 말싸움하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면 항상 여기는 내 집이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펼친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당신이 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정말 그런 건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마누라,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새벽에 당신이 문을 열어줬잖아. 그래놓고 바가지를 긁는 건 도대체 뭔데? 야, 내 친구 지열이 저는 불쌍한 놈이야. 내가 내 집에서 내 친구랑 술 좀 먹겠다는데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럼.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자 다음은 아닙니다. 야, 박지윤, 네가 사람이니? 네 친구 양지열 불쌍해? 네 친구는 불쌍하고 마누라는 안 불쌍해? 너 새벽에 들어와서 주사 부리는 통에 우리 은배가 내일 모레 수능인데 공부를 못해. 그리고 너 지금 취해서 뭔가 모르나 본데. 이 집, 네 집 아니다. 공동명의거든,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또 말할 것도 없을 것. 저도 뭐 술에 대해서 좀 간대한 편인데. 간대하시잖아요. 술도 저도 좋아하는 편이고 뭐 그런. 자, 그 전에. 네. 나도 저런 적 있다. 한 번도 없어요. 아, 정말? 한 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 좋자고 마시는 건데 집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학창 시절부터 한 번도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학창 때 술 마셨다는 말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은 가정이어야 되고 뭐 술을 마시는 거 그것도 뭐 좀 줄이면 좋겠는데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집까지 와서 마신다는 거는 아마 누구도 이해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80년대 스타일인데. 80년대도 저러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 교수님. 옛날에 저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가정 깨진 집들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23년에 하시는 얘기가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아니거든요. 남들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즘에 술 마시고 밤에 새벽 3시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집에 온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일단 경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맨 처음에 열어봤는데 메일로 주셨어요. 에이, 설마 이랬다니까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아니, 제보를 주셨다니까 지금. 이거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그래요? 방심위에서 보고 있는데. 오, 그렇구나.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 내 집인데 왜라고 했지만 주거침입죄라고 들어보셨죠? 그 주거침입죄에서는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 줍니다. 아내와 그리고 아들 소중한 은배의 주거의 평온을 깨고 계신 거고요. 세상에. 범죄란 얘기는 아니고요. 깨고 계신 거고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주변 분들은 그러신 모양인데 다른 집 가서 드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이거는 솔직히 농담이 아니고요. 사연자께서는 지금 이혼도 고려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솔직히 이게 OX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죠. 정말 남편분 나중에 진짜 험한 꼴 안 보시려면 진짜 정신 차리고 사셨으면 해서 오늘 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가족 여러분들도 대동단결로 X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베레타님, 저렇게 하는데 어찌저찌 화해를 대체 어찌했을까요? 하셨고요. 행복한 수다님, 병이에요, 병 하셨습니다. 김일주님, 저도 술 좋아하지만요, 제발 조용히 드세요 하셨고요. 우리 희야님, 우리 집 인간하고 똑같네요, X 하셨습니다. 오죽하면님, 문 열어주지 마, 걸쇠 걸고 계속 초인종 누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